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을 알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 온 사람들의 욕망인데요. 사주의 사자는 숫자 4이고 주는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해서 각각 생년, 월, 일, 시를 4가지 기둥이라고 보아 이 4기둥의 조합으로 사람의 인생을 파악하고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것이 사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4기둥은 다시 천간으로 불리는 위와 지지로 불리는 아래로 나뉘어져 모두 8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팔자를 포함해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팔자라고 할 때는 이런 사주의 운명론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사주가 그 사람의 운명을 함축한다고 보는 것을 명리라 하고, 사주의 구조를 분석, 종합하여 그 사람의 기흉화복을 추리하는 것을 추명이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음양과 및 취재 시험 과목으로 명과학이 편입되어 관학으로서도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역사적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만세력이라는 역법책을 사용하는데요. 연, 월, 일시를 전통식으로 써둔 역법책입니다. 이 책은 사주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절기 등을 제대로 계산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달력인데 민간에서 미신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하네요. 우리가 서양식 연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간지로 그 해를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은 계묘년으로, 계는 오행상 물에 해당해서 검은색이고 묘는 12간지 중 토끼이므로 검은 토끼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보던 임진왜란, 기묘사화 등의 임진, 기묘는 바로 연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주는 신점과는 다르게 누구나 명리학을 공부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당 중에서도 명리학을 공부해서 신점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격이나 적성 등 인성에 관한 사항,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등 사람에 관한 것에서 관운, 재운, 학운 등 운수에 관한 것, 그리고 건강과 취향, 재양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사주의 글자를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천간과 지지는 모두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되고 또 방위와 계절 등을 나타냅니다. 위에 있는 천간은 10개의 간지의 조합입니다. 이 10개의 간지는 여러분이 갑이다, 을이다 할 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행으로 하면 갑을은 목의 양과 음이고, 병정은 화의 양과 음이며, 무기는 토의 양과 음, 경신은 금의 양과 임계는 수의 양과 음이죠. 다음으로 지지를 볼까요? 지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지가 등장합니다.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12가지 동물이죠.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동물들 역시 각각 음양이 배치되고 또 색이 배치됩니다. 사주를 찾아볼 때 만세력이라는 책을 참고하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만세력이 있어서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렇게 바로 알록달록한 8글자가 시각적으로 제공됩니다.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가 태어난 연도가 똑같아서 띠가 다 같고 사주도 같은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나를 나타내는 글자는 일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뽀로로의 첫 방송을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보면 다음과 같이 수가 3개, 토가 2개, 목이 하나가 나오고, 나를 나타내는 글자는 일주인 갑진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글자의 동물은 일주의 밑에 있는 글자, 즉 일지의 진토이므로 뽀로로의 진짜 동물은 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글자 중 위에 있는 글자, 일간에 따라서 다른 글자의 십성이 달라집니다. 십성이란 두 글자 간의 관계성으로 나의 관성, 인성, 재성 등 딱 10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일간이 양인지 음인지, 그리고 내 주변의 7글자가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각 글자와 나의 관계성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의 8글자만이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주를 보러 가신 분들은 아마 대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대운은 대박운이 아니라 10년마다 변하는 운을 크다, 길다는 의미에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운은 같은 생일이어도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1년마다 변하는 것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사주는 무엇보다 균형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음양이나 오행이 치우침이 없이 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기라고, 편증되어 있으면 그것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조정하여야 개운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합니다. 사주는 예로부터 결혼할 때 결혼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아니었던 시기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혼인 의사를 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주단자를 보내게 됩니다. 사주단자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인데요. 종이를 7번 혹은 5번 접어서 가운데 신랑의 사주인 생년, 월, 일시를 적고 오른쪽에는 혼주의 이름을 적고 왼쪽 칸에는 보내는 날짜를 적었죠. 그리고 봉투나 뒷면에 사성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백지에 싸서 봉투에 넣고 금봉이라고 써서 띠를 붙인 뒤 봉투 앞면에는 사주라 쓰고 그 봉투는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수수대나 쌀이대를 끝부분이 붙은 채로 가운데를 쪼개 봉투를 그 속에 끼우고 양쪽 끝을 음양을 상징하는 청실, 홍실로 감는데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서 위로 감고 끝매듭은 영원을 상징하는 동심결이라는 전통 매듭으로 맺었습니다. 신부 쪽에서는 사주를 받은 뒤 곤이라는 글자 아래다가 신부의 생년, 월, 일, 시와 허혼주의 이름을 적어두는 사주서식이 있고 겉봉은 띠를 두르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주는 청홍 겹으로 모서리에 청실, 홍실을 단 사주 보자기에 청색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싸서 보냈습니다. 어떤가요? 꽤 복잡하죠? 사주와 궁합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세종 7년의 어느 날 경연에 나아간 세종이 대제학을 불러서 사주의 정통한 사람과 함께 세자의 배필을 점쳐서 알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명종 16년에는 세자빈의 책봉에 황대임이라는 자가 자기 딸의 사주를 길하게 고쳐 올려서 간택되었는데 이를 비판하는 기록도 남아있죠. 이런 기록에 영감을 받은 걸까요? 2018년 영화 궁합은 역학 3부작 중 2번째로 부마 간택 중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는데요. 사주단자 속 신랑 후보를 확인하고 싶은 공주의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궁합과 태길 등을 보기 위해 사주를 교환하는 풍습은 아직도 일부 궁합을 보는 형태로 남아있기도 하고 전통 홍례에서는 형식적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애 결혼으로 상대를 오래 보고 하는 요즘 사주단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혹시 사주를 믿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질문한 사람을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육을 통해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사주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주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2030에게 사주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고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점수 시장의 규모는 영화 산업보다도 크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전주의 한옥마을을 걸어보면 사주와 궁합을 봐주는 곳이 몇십 미터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가 쪽에는 아예 사주와 타로를 봐주는 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2016년 국민일보는 홍대에는 한 집 건너 사주, 타로, 그리고 궁합집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젊은 커플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사주를 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주는 앱스토어에도 진출해서 사주 앱이 구글 플레이의 베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젊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안을 사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특정 유형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려는 2030 세대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큰 인기를 얻은 MBTI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MBTI와 사주를 연관시키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티빙에서 최근에 150인을 모아 MBTI 대 사주라는 실험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는데요. 사주가 예능까지 넓게 진출한 것을 보면 현대인들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주가 이미 젊은이들의 스낵컬처로 자리 잡았다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사주는 전통적 점술과 풍습에서 현대화되면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